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한바탕 큰일 나게 생겼으며 미국 신한 염전 노예 조사, 미국 FBI 국장이 한국에 온 이유,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을 정조준한 충격 발언.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동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한 염전 미국 조사, 이재명 정권의 암운 걷어내기 작전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지난 2025년 11월 18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수십 년간 착취당해온 60세 지적 장애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이미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가 왜 구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난 2023년 신안군이 염전주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에 집중했습니다. 주한미군 범죄수사국 CID가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이미 2025년 4월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슈로, 또한 강제노동을 문제 삼아 수입 금지 명령 WRO를 발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례 인신매매 TIP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수입 통제 및 무역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은 전남 신안 염전 문제를 주요 이슈와 문제로 강조하며 한국의 인신매매 TIP 지위를 2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한국은 2024년에 1등급 지위를 회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과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보편적 인권 기준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도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이 문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미국은 인권 문제를 단순히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특정 국가의 정치 체제를 압박하고 변화시키는 결정적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나이지리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모두 비슷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제재 압박의 근거로 삼아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제노동은 국제적 지지를 얻는 가장 손쉬운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국의 내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지만 인권과 강제노동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함으로써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팩트 시트 표기법과 트럼프의 전략적 의미.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표에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표는 매우 특이하게도 한미가 아닌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에 대한 공동 자료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 주요 정책 합의, 특히 관세, 투자, 안보를
포가라는 포괄적 합의를 발표할 때 외교 관행상 개인의 이름을 제목에 포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명만 사용됩니다. 이는 합의의 책임 당사자가 이행 당사자가 반드시 국가여야 하며 이는 정권 교체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기가 단순히 정권 불안정이나 합의 파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도자들 간의 긴밀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 리비아의 가다피나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신뢰도가 낮거나 정권 교체 위험이 높은 당시의 지도자들과 합의에 도달할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를 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지도자에게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정권 교체 시 합의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셋째, 국가 전체를 적대시하지 않고 특정 지도자에 대한 정밀 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 이재명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유지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팩트시티의 강제노동 조항이 법적 족쇄화되다. 이 자료집은 철강관세, 조선산업구조,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발전소, 금융규제, 노동 및 환경기준, 그리고 강제노동 근절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노동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 범위는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에 적용됩니다. 즉 중국뿐만 아니라 협정 당사국인 한국 내에서도 강제 노동 문제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이 조항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관세법 307조와 행정명령 13126호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 국경보호청은 이 금지 조치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한미 팩트 시트를 통해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서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조사 및 구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의 강제노동 문제 조사, 관련 시설 검사, 피해자 면담 권한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내정 간섭이라며 항의할 경우 미국은 한국 정부와 우리는 강제노동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전남 신안 염전 조사는
이 합의에 따른 합법적인 준수 확인 조치입니다. 신한염전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적 인권 문제가 아니라 한미 무역 협력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이 전남 신안산 천일염 수입을 금지했던 것처럼 향후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될 경우 다른 한국 산업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인권 개선이 무역 관계를 좌우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미국 FBI 국장 카시 파텔, 그가 한국에 온 이유. 카시 파텔 FBI 국장의 방안은 여러 가지 이유를 주목할 만합니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의 방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러시아 게이트 조작 사건을 폭로했던 핵심 인물이자 CIA와 FBI 내부 부패 전문가입니다. 또한 국방부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정보기관 내부의 정치적 권력 남용을 직접 폭로한 수사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5년 6월 파텔 국장은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를 기밀 해제하고 공개했습니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미국으로 밀 수입했고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신분증 번호와 주소가 적힌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등 우편 투표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파텔 국장이 해외 선거 개입 및 사이버 조작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파텔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했습니다. FBI 공식 문서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한국 내에 사이버 공격자 격퇴 및 사기 센터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방문은 사이버 범죄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보이스피싱 같은 국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FBI의 용어는 서버 해킹, 데이터 변조, 정보기관의 사이버 작전, 온라인 정보 작전, 또한 한국의 부정 선거 등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김숙희를 비롯한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 국가정보원 건물 화재, SK텔레콤의 대규모 정보 유출 등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경험했습니다. 파텔 국장의 경력, 전문 분야, 그리고 이번 방문을 유추해 보면 그의 방문이 단순한 범죄 협력 논의를 넘어 한국의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BI 국장이 한국에 온 절대적인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세력들이 이미 결과로 만들어 놓은 부정 선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언론의 침묵, 그 이유. 주요 국내 언론들이 FBI 국장의 방안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방문에 대한 보도는 일부 있었지만 한국 방문에 대한 그의 소상한 소식은 아예 침묵을 했습니다. 종속국이었던 한국이 피통치국으로 전락했다. 2025년 11월 14일 발표된 백악관 시트는 한국이 더 이상 독자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한 자율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승인과 협의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또 통제받는 국가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한국의 외환, 산업, 에너지, 안보, 식량 부분을 미국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완전한 체계적 종속입니다. 정권 교체의 신호. 미국 국방부 전략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로 예측합니다.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의 삼각축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삼각축은 전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추를 이루며 중국의 해상 및 공중 확장을 억제하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브런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국방부에 대한 한국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동중국해 방위축을, 필리핀은 남중국해 방위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국 동부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 및 공군 활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을 중국 방위의 동북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현 한국의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 입장, 안중 시위 검열, 표현의 자유 제한, 기독교 지도자 탄압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기자회견에서 모스탄 전 특사는 최근 한국 대선이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되었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이 증거를 미국 정보기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안정적이고 친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가 돼 버렸습니다. 만약 한국 정권이 흔들리면 단순히 한미 관계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당 국민의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트럼프가 빼든 칼, 그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재명과 관련된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9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미국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 핵 능력의 먹구름을 걷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 위협을 중동 안정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이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맹국 내부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미국 트럼프의 의지를 전략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그름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재명과 공개 회동에서 한국에도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그 구름을 걷어내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라며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이재명에게 귀하의 나라에 어두운 구름이 끼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개입 의지를 직접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